발표 보고한 내용은 최근에 북한 주요 현안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 실태, 그리고 세 번째로 중국인 국내 군사시설 무단 촬영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보고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 주요 현안 중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 및 북한군 파병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측이 크루스크 지역의 대부분을 수복한 이후에 러시아는 동부 전선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종전 논의가 있었지만 종전 조건을 둘러싼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등 유관국 간의 입장차가 실제 아주 크기 때문에 종전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두 차례에 걸쳐서 1만 5천 명 파병으로 러시아의 크루스크 탈환에 조력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크루스크가 수복된 3월 이후에 최근에는 교전 횟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파병 장기화로 인해서 북한군 내부에서는 과음, 절도 등 일부 일탈 행위가 확인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 파병군 사상자는 600여 명의 사망자를 포함해서 4,700여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2,000여 명은 1월부터 3월까지 항공기와 열차편으로 북한에 송환되어서 북한의 평양 등지에서 현재 격리 수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가시적인 3차 파병 움직임은 없지만 북한이 파병 공식화 문건을 통해서 추가 지원을 과거에 시사한 데다가 특수전 병력 훈련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3차 파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북한군은 참전 6개월이 지나면서 초반에 미숙함이 줄어들고 무인기 등 신형 무기, 장비 사용에 익숙해지면서 전투력이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거를 추가로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추가로 북한군 사망자들이 있습니다. 전사자들의 경우는 크루스크 현지에서 화장을 한 이후에 이송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러 밀착 제후성 기조 속에서 파병 공식화는 종전 후 동맹 방기를 피하려는 김정은과 극적인 성전 옵틱, 성전의 모양새가 필요한 푸틴의 입장이 절충된 결과로서 파병 공식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공세적 반대 거부를 요구하고 정식 교전국 지휘 행사를 하고 또 러시아 뒷배를 업어서 도발 등의 행보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박러 협의는 파병 공식화로 인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만큼 원점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되며 앞으로 있을 러시아 전성절 80주년 행사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최룡해 등 대체 인사 참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게는 최강경 대응 전략 아래 태도 전환 지속 압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 능력을 시위하는 가운데 4월 9일 김여정을 통해서 핵 보유국 지위 불변 그리고 비핵화 불가, 군축 협상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등의 총정리 성격의 입장을 공개했었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구체적인 접촉 동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트럼프 비난만은 자제 중이고 트럼프도 유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간의 회동은 전격적인 성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중국과의 관계 관련해서 중국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비한 리스크 해징 차원에서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중국의 북한 길들이기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보충할까요? 네, 보충해 주시죠.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대러 관계입니다. 북한은 대러 파병 무기 수출 대가로 경제 군사적 이익을 일부 획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십억 불 상당의 미사일과 포탄을 제공한 대가로 현재까지 현금 지급은 현금으로 받은 것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죄송합니다. 금속, 항공, 에너지, 관광 등 14개 부분에서 산업 현대화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에 북한 노동자 1만 5천 명 정도가 송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정찰위성, 발사궤, 기술 자문, 무인기 실물, 전자전 장비, 대공 미사일 SA-22 등 이런 것을 갖다 제공받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군사적인 동향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변 재처리 시설에서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을 계속하면서 김정은이 결심할 경우는 언제라도 핵실험이 가능하도록 풍계리 갱도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핵 잠수함 건조 사실도 3월에 공개했고 5,000톤급 구축함 진수도 4월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핵 선제 공격 및 제2의 공격, 핵 보복 능력 강화에도 집중하는 양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핵 잠수함은 핵심 장비, 기술 확보가 구축함은 통합 운용 시스템 구축이 관건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조력 없이 단기간 내에 전력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전 경험을 우리식으로 소화하라는 김정은 지시를 반영시켜 정찰 자폭형 무인기 그리고 조기 경보기 개발과 항공전력 확충에 매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끝으로 제가 보고드릴 부분은 김정은 동정 및 내부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은 건강 이상 징후 없이 군주의 국방, 민생 행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양대 정치 행사인 당 창건 80